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AI 주식이 연속해서 반등했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주, 여행주 이런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상승 종목 수는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좀 주춤했잖아요. 막판에 특히 밀리고 코스닥은 아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표가 발표가 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이고, 또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리고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이제 일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수 탄력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운송장비 업종 대량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 아니었으면 오늘 매수 규모가 제법 됐을 건데, 어쨌든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고, 배당 관련주들, 은행주, 증권주 이런 종들이 주주환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올라갔고,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 많이 올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행주, 그다음에 이제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또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둔했어요. 근데 이제 상승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는 흐름이긴 했는데, 대만이 저렇게 움직인 거에 비하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저렇게 움직인 거에 비하면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미국 시장 저런 뉴스 가지고 사상 최고치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본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코스피도 이렇게 보면 1월 거의 마지막부터 박스권, 그러니까 오늘 사실 미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올라간 날이라서 이 정도 되면은 한번 5,400 언저리까지 한번, 평소 같으면 이전 같은 막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 밥 먹듯이 올라가고 막 그랬으니까 한 5,400 언저리까지 한번 도전도 해볼 법한데, 그러니까 초반 이후에는 이제 매물이 나오고, 특히 이제 막판에 또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5,300선으로 마감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2월 특징이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진행이 된 하단은 4,900, 상단은 5,300 초반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박스권이 나온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하락하는 날은 종가가 저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꼬리를 달지 못하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반등하겠지, 이런 믿음이 좀 약해지고 내일 보고 대응해야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밀린다 그러면은, 그냥 보시면 이전에는 막 이렇게 하락하는 날 또는 음봉 나오면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는 건 기회야,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돌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신중해진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행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런 추세 유지만, 박스권 유지만 되고 있는 것도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존에 워낙 세게 올라갔던, 뭐라고 해야 되나, 버릇? 습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감안해 보면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도 있죠.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는 좀 어정쩡하게 막혀 있는데, 다만 대형주가 오늘 2% 넘게 빠져서 그렇지 중소형주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워낙 많이 매도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대형주들이 빠져서 그렇지,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선전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서 잘 방어는 되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 2월 들어서 몸통 하단이 되게 비슷한 데서 계속 있잖아요. 111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그 부근에서 좀처럼 하고 쑥 하고 위로 이제 들어 올리지는 못하고 그 부근에서만 좀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 연휴도 있고 미국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도 좀 있고 하니까 어제 올라갔으니 일단 하루는 좀 지켜보자, 이런 어떤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오늘 미국에서는 사실 기술주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았죠. 오라클이 투자 등급이 상향,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알파벳이 자금 조달을 했는데 회사채 발행, 그러니까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제 200억 달러만 좀 꺼주세요라고 여기저기다 이제 손을 벌렸는데, 나 빌려줄게라고 한 사람이 1,000억 달러나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고르면 되잖아요. 이자 조금 덜 주기 받겠다고 하는 쪽 골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200억 달러 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I 관련된 투자하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빌려준다라는 건 저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알파벳의 신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챗 GPT가 성장률을 두 자릿수 해보겠다. 그리고 새로운 AI 모델이 이번 주에 출시된다. 이것도 이번 주에 출시될 때 주가의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AI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이제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죠. 근데 하나 조금 찜찜한 게 그 캐비넷이 고용 지표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고용 지표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당황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고용 지표 봤을 거잖아요.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예상했던 거를 하회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나쁘게 나오면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펼친 걸로 그렇게 비판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쳐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표가 좀 둔하게 나온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미국의 소매 판매, 고용 지표, CPI 줄줄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 발표 앞두고 조금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 이런 분위기도 일부는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들 뉴스는 오늘 은행주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최근에 실제로 은행주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그렇고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 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실적 어제 미래에셋증권 실적이 또 굉장히 시장에서는 또 돋보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이 주춤하긴 했지만 어쨌든 증권주들 실적도 또 잘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또 제약주들도 일부 제약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럴 만한 뉴스가 나왔고 또 오늘 여행주 강했죠. 뭐 항공주라든가 아니면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또는 이제 소비 관련해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고 하면 이제 한국에 뭐 아울렛 이런 데 간다라고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건 빠졌죠. 작년도 연간으로 보면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가 예상치 대비 한 25% 정도 이제 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와서 막판에 안 좋게 나오면 올해도 안 좋은 건가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에어로가 이제 많이 빠지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어로. 근데 이제 다행인 건 꼬리 달고 올라가서 이제 이틀 전 자리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꼬리 달고 올라가서 아, 저 정도면은 저점인가 보다. 이제 110만 원 정도에서는 저점인가 보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호텔신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고 증권주도 역시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증권, 보험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희가 EPS 이런 종목은 사실 오늘 빠져도 박스권이긴 한데 투자 경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돼서 일정한 수준 이상 더 밀고 올라가면 또 거래 중지도 되고 뭐 아마 이런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실적이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나온다 뭐 이런 기업들도 몇몇 이제 오늘 소부장 중에서 되게 많이 빠진 종목들도 덜어 있거든요. 실적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우려 같은 것들도 좀 일부 있어서 좋아지는 게 명백하기 전에 주가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라는 것도 있고 아마 투자 경고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되는 것보다 좀 조절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투자 경고 제도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이게 뭐 대형주 쪽은 이제 투자 경고 안 하는 걸로 이제 좀 손을 보는 걸로 했는데 중성주 쪽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저건 좀 합리적인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뭐 4개 오르고 6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14포인트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하나에어로가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시가총액이 9위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오늘 지수에 일부 좀 영향을 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대형주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 하나만 플러스였고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로봇인데 2%대 낙폭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대형주 쪽을 마치 뭐 코스피 비차익 매도하듯이 이렇게 이제 확 던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의 뉴스보다는 이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동했던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어쨌든 오늘 매수했거든요. 선물도 매수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선물도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었고 현물은 더더구나 매수한 이틀 연속 매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온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제가 오늘 지수가 못 올라간 거는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오늘 제가 풀어드린 것 같은데 저
선물 매도가 풀려야 외국인들이 지수를 자신감 있게 밀어 올릴 수 있다. 근데 저 선물 매도가 안 풀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작전 펼쳐놓고 그 자기 작전을 그냥 스스로 깨버리는 이상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풀리면 외국인들이 이제 자신 있게 시장을 밀어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다행히 좀 풀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이틀 가지고 또 저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 동시에 풀리게 되는지. 근데 어쨌든 뭐 이틀 연속 매수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나쁘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으로 보니까 매수는 모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다 매수예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온 거 되게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이 다 매수 상단 1, 2위에 들어간 것도 되게 오래간만이죠. 근데 매도는 이제 현대차하고 하나에어로 이게 두 개가 다 운송장비 업종에 들어가는데 두 종목의 매도가 되게 크게 잡혀서 저거 아니었으면 오늘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제법 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매매가 그렇게 됐고, 다음에 조선업종이 좀 매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금융주를 좀 팔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 매수였고, 그 아랫단에 보면 금융주가 좀 있어서요. 오늘 보고서 나온 종목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금융, 뭐 한국금융, 하나금융, 뭐 삼성증권,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금융주들 매수가 좀 많이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은 역시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주 중에서 유난하게 많이 올랐던 미래대증권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제 기관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외국인들 이렇게 딱히 업종별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형태라서 특별하게 특정 업종을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엔터주는 매수에 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엔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이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렇게 사는 거 파는 거 이렇게 좀 갈려 있어서 보통 이제 최근에 기관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단하고 반도체하고 이렇게 뿌려서 매수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매도 쪽에도 반도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이런 어떤 변화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캐비넷이 고용지표가 안 좋을 거라고 사실 저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되게 독특해요. 하여간 되게 독특한 건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지표 발표가 나오고 그 지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소매 판매는 지금 시장에서 아주 민감하게 보는 데이터는 아니긴 하거든요. 이거보단 차라리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될 건 이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미국의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지표 가지고 뭐 경기 둔화다, 뭐다 이렇게 또 꾸밀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그 장중에는 후반부에는 아예 따로 움직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좀 지수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비트코인 뭐 등락 나올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는 있어서 7만 달러 전후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좀 확보가 되는지 여부도 좀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죠. 그러니까 모처럼 되게 다행인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완전히 매수로 컴백했다라면 세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게 이제 셋 다 매수로 들어오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구도까지 가야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박스권 상당 완전 돌파하려고 이제 자세를 잡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형 업종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은 업종들, 뭐 증권, 금융, 소비주, 여행주, 일부 제약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코스닥 뭐 소부장은 빠진다든가 뭐 하여튼 업종별로 좀 방산주 이런 것들 좀 밀리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보다는 중형주군 쪽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고객의 따금이 하루에 10조 원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 방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상품 만기돼서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계좌 바깥으로 나간 거, 아마 이런 등등이 이제 합쳐져서 한 방에 나가고, 또 설 연휴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예탁금이 나간 거, 아마 저래놓고 또 확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쭉쭉 들어오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ADR은 지난주 목요일로 저는 고점을 일단은 쳤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이 많긴 했지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대신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예, 뭐 기존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어제 110포인트 올렸었거든요. 거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상승한 걸로 보여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소, 예, 당분간 이제 치소 장세, 어떤 거 강하면 어떤 거 눌리고 이런 형태로 가다가 이제 주도주 이렇게 뭐 모색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얘네가 주도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시소가 될 텐데, 어쨌든 시소되면서도 따박따박 이제 물량이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계속 담아놓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추적해가는, 예, 그런 과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분기 중에 8만, 올해 연내 10만 갈 수 있도록 꼭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